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법률 상담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나 사무장이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요령. 온라인이라는 건 이제 최근에 네이버 지식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톡, 나의 변호사 등 법률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넓어서 다음 카페, 블로그도 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로그나 카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그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인, 노톡, 나의 변호사. 여기서 나의 변호사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플랫폼을 얘기하고, 로톡과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은 이제 사설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죠. 첫째, 특정 주제,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저는 이제 주로 파산 쪽으로 하니까 파산, 개인회생, 면책, 법인 파산, 혹은 면책 누락,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키워드를 입력하고 다른 사람이 답변하지 않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상담자와 경쟁,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답변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화 상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수임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상담이 없는 것부터 차분하게 한번 내가 다 클리어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입문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변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답변을 보지 말고 답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답변을 보면 선입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좀 결여되죠. 나는 많이 못하는구나.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답변을 보지 말고 답변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변호사들이나 다른 상담자들이 답변을 한 경우에도 답변을 해봅니다. 일단 보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답변 활동과 비교해서 일단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교한 다음에 장단점을 파악을 합니다. 나는 좀 다른 변호사들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론이 길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떤 온라인 홍보성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바로 핵심을 찔러서 그 질문자들의 어떤 가려움을 긁어준다든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 나름대로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슷한 취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합니다.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자신만의 색깔, 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색깔을 분명히 합니다. 다섯 번째, 전화 상담 후에는 이제 온라인은 전화 상담은 이제 변호사만 할 수 있죠. 전화 상담 후에는 상담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전화 상담 내용을, 전화로 상담했던 내용을 다시 회상하면서 타이핑을 해서 정리해주고, 상담 시 누락했던 내용이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주고, 판례 혹은 실무 팁, 서식, 여러 가지 어떤 팁이 될 만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사람한테 온라인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별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은 후기를 남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주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게 습관화되면 결국 좋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위에처럼 하면 별점을 낳는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담도 긍정적인 후기가 쌓일수록 추후 상담 예약 및 사건 선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종의 맛집 효과와 비슷하죠.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도 이제 법률 사무소도 일종의 서비스죠. 그러면 별점이 많고 긍정적 후기가 많이 달린 대로 이제 방문자들이 입소문을 타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금 오픈 AI, MS에서 하는 오픈 AI가 지금 챗GPT죠. 챗GPT가 지금 아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도 한번 AI에다 넣어보고 본인 답변도 넣어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 납니다. 근데 그게 상담자들한테, 질문자들한테는 좋은 반응이 못 얻을 것 같아요. AI가 상담하듯이
거기 보면 뭐 목차를 나누고 기승전결이 딱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상담자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기계에 돌렸구나, 내 질문을. 그런 방식이 아닌 곧바로 핵심을 찔러라. 기승전결 방식은 온라인 상담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질문자는 자신이 질문을 기계에서 인위적으로 가공했다는 느낌, 좀 기분 나쁜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이게 AI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챗 GPT 같은 경우 20달러만 24,000원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뭐 논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리, 탄원서 같은 거 써주고 앞으로 법률 실무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그 상담자들도 근데 결국은 거기다가 답변을 넣으면 100% 정확한 답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대체적인 뭐 중구난방식으로 흐름으로 해라. 변호사 선임하고 무슨 법률 문제고 이거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만 합니다. 목차만.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결국 정답은 아직은 변호사나 실무를 해본 사람만이 통찰력 있게 딱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안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왜? 만족을 못해요. 그걸. 아무리 뭐 AI가 똑똑해도 실무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AI가 이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8번. 상담하면서도 많이 배우죠. 상담하면서 법령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석서도 찾아보고 교과서도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뭔가 자기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답변 채택률 1% 높일 때마다 매출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인위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딱 금액이 아니라 매출은 몇만 원,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답변 채택률 1% 높일 때마다 매출이 분명히 상승합니다. 프로필 조회도 수십 회 증가합니다. 프로필 조회수가 증가하면 매출 상승이 선순환이다. 지금 틱톡도 들어가고 인스타도 하지만 프로필 조회수가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스타라든가 틱톡을 방문했다는 거, SNS 활동을 나타내죠. 프로필 증가, 조회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로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공시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답변을 정성스럽게 하면 채택률도 당연히 만족스러운 사람은 좋아요라든가 채택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게 7%, 8%, 9% 올라갈 때마다 뭔가 자기 어떤 사이트에 손님들이 법률 그 질문자분들이 많이 이제 드나들고 그 다음에 선임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굳이 따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뭐 몇백만 원을 들여서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로톡은 뭐 25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상담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DB를 요즘 DB 광고 온라인으로 많이 오죠. 뭐 자기네가 어떤 번호를 줄 테니까 그거를 한 일회당 뭐 몇만 원, 뭐 10몇만 원. 그래서 최소한 500개를 해야 되나? 5, 600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한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질문자가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과감하게 선임을 하겠어요? 안 하죠. 오히려 플랫폼, 나의 변호사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네이버 지식인, 로톡, 온라인 상담에서 쌓아놓고 거기 또 해결 사례도 놓고 또 뭐 시간 나면은 유튜브도 해서 링크를 해놓고 다종다양하게 자기가 했던 경험된 거를 좀 사건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의뢰인들이라든가 이런 걸 특정하지 않게 일반적으로 해갖고 이제 올리는 거죠. 상담 사례, 해결 사례 그런 란이 다 있습니다. 옛날엔 그걸 자기 스스로 했던 블로그에다 했죠. 근데 블로그는 이것도 광고해야 되잖아요. 알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장시장에 가는 거하고 똑같죠. 광장시장을 가고 동대문 시장을 가고 뭐 옷 사려면 어디고 유리 그릇을 살면 어디고 변기 살려면 어디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 사면 어디고 그쵸? 스포츠 매장 스케이트 살려면 옛날에 동대문 종합운동장 옆에 스케이트점 있었죠. 거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질문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 아 네이버 지식인 나을까? 로톡이 나을까? 그 다음에 아니면 난 대한변호사 협회에 나의 변호사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지방 변호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자유시장 경쟁이니까 뭐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열심히 하는데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프로필 조회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SNS에서는. 10번째,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로톡 온라인 전화상담 예약제의 선임률은 약 7%에서 8%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안 했지만 작년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꾸준히 한번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7, 8%. 그러니까 한 달에 상담을 한 30건, 40건 하면은 4, 7에 28, 4, 8에 32. 한 3건 정도는 무조건 선임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방문 상담자의 선임률은 13%입니다. 이거는 뭘 말해야 될까요? 2배죠, 거의. 방문하신 분들은 벌써 선임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 그 먼 데서, 뭐, 저는 이제 15분 상담은 3만원 해놓고, 방문 상담은 30분은 6만원 해놓습니다. 2배로 해놓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방문. 그럼 결국 그분들은 선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문 상담, 그 다음에 로톡 온라인 상담의 답변 채택률도 이제 지난주에 열심히 해서 8%에서 9%, 1%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올려 있는 거죠.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좀 더 친절하게. 그럼 10%, 11%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도 했지만 1% 올라갈 때마다 매출이 상승해요. 매출이라는 게 뭐 변호사 딴 게 있어요? 사건 선임하면 매출이죠. 그럼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선임하고 이게 올라가겠죠. 이 7, 8%가 아니라 10%. 이게 15% 올라가면 당연히 이것도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로또 간지 벌써 만 3년 조금 지났습니다. 3년. 2020년 10월부터 했으니까 21년, 22년, 23년. 3년치 매출이 딱 나오죠. 점점 증가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어도 쫙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도 하죠. 그렇죠?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하고 로톡,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 블로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뭐 블로그, 카페 다 있지만 지금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 유물로 남겨놓죠. 활동 안 합니다. 지금은 전부 그냥 모든 역량을 로톡하고 유튜브에다가 때려 붓죠. 쏟아붓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세인 거죠. 앞으로는 또 뭐가 나타날지 몰라. 앞으로는 이제 또 오픈 AI, 뭐 챗 GPT. 그럼 챗 GPT도 이제 조만간 20불 주고 한 달에 24,000원 빼냐 안 돼요. 넷플릭스 17,000원. 좀 높죠. 그렇지만 한 달에 20달러, 24,000원을 투자해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업무 영역에서 효과를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달러 갖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활용하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입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 변호사분들, 사무장들 참조해서 한번 업무 영역에 한번 도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